변수가 많은 대학 입시, 저 변춘수가 여러분의 학과 선택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입시 한라인 학과 선택 MC 변춘수입니다. 여러분 여행 많이 좋아하시죠? 저도 여행 다니는 거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여행을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죠? 네, 바로 호텔입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앱으로도 호텔을 쉽게 검색하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런 호텔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일할까 평소 궁금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자, 오늘 만나볼 학과는 바로 호텔과 관련된 학과입니다. 네, 오늘 알아볼 학과는 호텔관광경영학과인데요. 먼저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 소개하겠습니다. 이금수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BS 전속교사이자 진로진학 전문가인 이금수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보통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제 호텔이 나오면 호텔리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오늘 얘기할 학과가 이 호텔리어들을 양성한 학과인가요? 네, 총체적으로 호텔리어는 호텔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호텔 관광 경영학과를 잠깐 소개를 하면 호텔 산업과 관광 산업 그 발전에 기여할 경영가하고 전문가를 이제 양성하는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텔업뿐만 아니라 관광 산업에서 뭐 리조트라든지 여행사, 콘도미니엄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요. 개설 대학을 보니까 4년제가 한 세종대, 경희대, 뭐 경기대 등 해서 한 160여 개가 되고요. 전문대학도 한 150여 개로 좀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대학에 있는 그런 호텔 관련 네. 학과와 그리고 4년제 대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4년제 대해서는 그 전문대학에 비해서 경영학 관련 과목이 좀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영정보 시스템이라든지 경영 전략 수립이라든지 경영 이론에 관련된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전문계는 이제 그 실용적인 이 학문이 그 강한 그런 학과이기 때문에 전문대학에서는 항공예약 발권 실무라든지 여행사 카운터 업무라든지 또 국제회의 업무 등등 해서 현장 실무 중심적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4년제 대학은 뭐 경영학과 네. 관련된 이론 중심 그리고 이제 전문대학은 실무 중심이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학교에서 진로 상담하시면서 네. 이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학생들? 네. 워낙 그 취업이 안 되잖아요. 네, 청년 네. 실업이 아주 만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호텔 관광학과 그러면 취업률이 높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학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무엇을 배우는지 또 진로의 방법이 무엇인지 등은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많이 궁금한데요. 그럼 호텔 관광 경영학과 학생들이 어떤 것을 공부하는지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세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카지노 실습장. 학생들이 모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연습하고 있었는데요. 호텔관광경영학과는 경영학 이론 이외에도 다양한 실무 과목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이 수업을 한번 들어봤었는데 이걸 전공 수업으로 저희가 직접 배우고 있어요. 근데 카지노 기초 실무론에 대해서 한번 배웠었는데 그때 직접 저희가 정장을 입고서 모두가 같이 이제 분위기 있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뭐 직접 실무자가 된 것 같아서 되게 뜻깊더라고요. 더 재밌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도 굉장히 인기 많은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은 주류학이었습니다. 이유는 다양한 주류를 시험 직접 해보면서 하는 실습 수업이어가지고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호텔 관광 경영학이라는 그 전공 자체가 일반 경영학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경영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과목들은 다 저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학, 경제학, 뭐 회계학, 그다음에 뭐 재무, 그다음에 IT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영학적인 어떤 베이스를 깔고 그 위에 이제 응용된 그 핵심 분야로 이제 더 좁혀서 공부를 하는 것이죠. 호텔, 관광, 외식이라는 특수한 그런 어떤 컨텍스트에 맞춰서 좀 더 핵심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학생은 다양한 강의를 들으며 자신에게 더 잘 맞는 길을 찾아 꿈을 바꾸기도 합니다. 고등학교 때
원래 요리사가 꿈이었는데 들어와서 또 다른 과목도 배우다 보니까 다른 과목에 더 흥미가 생겨서 저는 전공은 관광경영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마 호텔 경영학과라고 해도 제가 차별성 없이 취업하기에는 좀 이제 어렵지 않을까 해서 요즘에 회계 쪽으로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그 제가 아는 선배 중에서도 회계 법인에 계신데 호텔이랑 관광업체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분처럼 되는 게.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이 전공 안에서 더 넓은 어떤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더 넓은 어떤 전공 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학생들한테 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의 한 식당가. 바쁜 점심시간. 땀을 흘리며 요리를 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외식을 전공하는 학생들인데요. 1사학번이요. 공부학번이요. 1학번이요. 1호학번이요. 학생들이 직접 이 가게 레스토랑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컨셉 등을 짜서 레스토랑을 창업을 시작하는 강의실 밖에서 이론과 실전을 접목시키며 세상의 진짜 맛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7편에서 하다 보니까 좀 변수도 많이 생기고 이래서 많이 다르긴 한데 그래도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저희끼리 뭘 관리해보는 건 처음이라서 제 맡은 일만 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좀 더 생각을 하게 돼서 저한테 되게 큰 경험이 된 것 같아요. 친구들과 함께한 창업. 힘든 일도 많지만 실전에서 경영을 배우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영과 조리 수업을 함께 배울 수 있는 호텔 관광 경영학과. 작은 범위의 직업들만 가질 수 있고 그런 줄 알았는데 이과가 서비스업에 대한 모든 관련된 마케팅이나 경영론이나 이런 것도 배우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많은 범위의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요리는 수준급. 학생이라고 쓰고 프로라고 읽습니다. 학생들이 했다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최고. 요리 쪽으로 갈 거기 때문에 취업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외국에도 가보고 외국에서 일도 해보고 이럴 예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갈 인재들.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경험이란 두 글자. 이런 조리나 호텔에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미리 해서 오면 더 많이 학교에서 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외식 조리 장면부터 카지노 딜러 장면까지 와 멋진데요. 학생들이 호텔 관광 경영학과에 진학하면서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로 꿈이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네요. 네, 처음에 점수에 맞춰서 들어왔다가 호텔 경영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서 봤듯이 상당히 다양한 그런 실습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텔 경영에서 요리 쪽으로 바뀐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자기의 현재 처음 생각하고 많이 바뀌는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호텔 관광 경영학과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재학생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세종대학교 호텔 경영학과 4학년 권유진 양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 호텔 경영학과 4학년 권유진입니다. 와, 외모가 출중하네요. 이 호텔 경영학과 입학하려면 이렇게 외모도 갖춰야 하나요?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다른 업종보다는 조금 중요하긴 하겠지만 절대 필수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어나 미소, 성격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유진 양, 언제부터 이 호텔 경영학과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요? 사실 많은 고등학생들이 그렇겠지만 2학년 때까지는 일단 점수가 나와야 원하는 곳을 가다 보니까 열심히 일단 공부하고 점수를 맞춰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뉴스를 보다가 이제 호텔 관광업계가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인천에 영종도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서 새로운 호텔들이 많이 세워지고 또 국내 브랜드에 있는 호텔도 이제 해외 진출을 시작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제 수능을 치자마자 시작했던 테마파크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제가 활동적인 일을 좋아하고 사람을 대하는 그런 업무와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와, 네.
고등학교 시절부터 무척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학과 정보는 주로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적성 검사라던가 진로 검사 이런 것들 받아봤는지, 어떤 것이 가장 학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적성 검사를 많이 받았는데요. 네. 사실 제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은 주변의 대학생들을 만나보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 주변 친구들의 언니 오빠에게 그 조언을 얻어서 학교 생활이나 학과 정보를 얻기도 했었고, 아니면은 각 대학 홍보대사들이 진행하는 그 캠퍼스 투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선배들을 만나러 가기도 했어요. 네. 그러면 정말 직접 이용하는 교재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제 동아리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런 것까지 보여주시는 분도 계셔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와, 저렇게 발로 뛰는 학생은 네, 흔하지 않은데요. 예. 유진 양 말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학에 대해 알아보는 거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학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담이 진행되고 있나요? 네, 우리 그 변주 선생님도 아마 호텔 경영학과 나오신 것 같은데 물어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적극성입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적극성이 있어야 뭐가 결정되는데, 대부분은 이제 엄마가 아는, 아버지가 아는, 선생님이 아는 정도의 그 직업 속에서만 그렇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네. 가장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또 어떤 학생들은 그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은 그 흥미나 적성을 가지고 결정을 못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정말 그 정확한 정보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적성 검사 관련된 그런 걸 가지고 흥미, 적성, 성격,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진로 선택은 자신을 위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그렇죠. 돼요. 바깥이 네.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직업이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흥미라든지 적성, 성격, 가치관 이런 쪽이 맞는지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상담을 좀 많이 해주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호텔 관광 경영학과 하면은 언뜻 상상하기에 굉장히 재밌는 수업들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과목들을 배우나요? 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1학년 때는 이제 경영학 위주로 해서 경영학 원론이라든지 경제학 원론, 또 회계 원리 같은 과목 좀 딱딱하긴 하지만 이런 기본 베이스적인 것들을 많이 배우고요. 또 전공으로 들어가면 호텔 관광 경영론이라든지 호텔 관광 마케팅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 호텔 마케팅 수업의 예를 잠깐 들면은요. 이런 거예요. 객실 점유율이 낮았을 때 거기에 대한 그 대책 분석을 하고 마케팅 그 대책을 세워봐라. 이런 토론식 수업도 많이 진행이 되고요. 네. 또 전공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더 재밌고, 또 호텔 경영학과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수업들이 많은데요. 프랜차이즈 경영론이라든지 컨벤션 경영론 이런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수강 신청을 할 때 본인이 이론과 실무 중에서 어느 쪽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잘 선택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유진 양, 학교에서 들었던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제일 재밌었나요? 저는 저희 학교에는 CEO 특강이라는 수업이 있는데요. 네. 이제 호텔 관광 외식업에 현재 종사하시는 선배님들이 직접 나와서 매주 번갈아 가면서 수업을 해주시는 특강 수업이에요. 네. 이제 이론으로는 절대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진로 결정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수업입니다. 네. 또 두 번째로는 와인과 소믈리에론이라는 수업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이게 아침 수업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이제 아침에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여서 와인을 시음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는 다른 학과 학생들까지 수강 신청을 원하는 그런 특이하고 재밌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아침부터 그렇게 네. 와인을. 분위기 부럽네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에 비해 어려웠던 수업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문과생들은 수학이 싫어서 이제 문과를 선택한 경우도 많은데 재무 쪽이나 그런 과목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땠나요? 네, 저도 수학에 자신이 없어서 문과로 간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수능을 공부한 학생이라면 이렇게 재무회계나 재무관리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분산, 표준편차 이런 통계적 개념만 잘 익히고 오면 1학년 때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큰 걱정을 안 해도 되고 스터디 등을 만들어서 자습식으로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호텔 관광 경영학과에는 이런 전공 수업 말고 교양, 소양을 쌓을 수 있는 교양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좀 전에 유진 양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학에 좀 자신이 없더라도 호텔 경영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교양 수업 중에는 호텔 영어 회화 같은 수업이 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 그런 상태고요. 네. 호텔과 관광 분야에서 쓰이는 전문적인 영어 표현들을 중점적으로 가리키고 있고 공부할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이 들고, 영어 회화뿐만 아니라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이 외국어 능력은 있으면 있을수록
발이 넓어진다는 그렇죠. 사실을 우리 잊지 네.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호텔에서 쓰는 그런 전문적인 표현들도 따로 있을 것 같은데요. 영어 회화 수준은 어느 정도 갖춰야 되나요? 사실 영어 회화는 간단한 길 안내, 뭐 예약 안내, 그다음에 뭐 체크인 수속부터 간단한 것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호텔에서는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기 그렇죠. 때문에 네.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라면 외국인과 일상 대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갖춰야 됩니다. 그렇군요. 제가 아까 듣기로 유진이 양 방학 때 해외 인턴 실습을 나갔다 왔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나가게 됐고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작년 1년간 괌에 있는 한 호텔에서 인턴 실습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4학년이 되고 본격적으로 취업 준비를 하기 전에 그동안 배워왔던 이론적인 것들을 한번 활용해보고 또 제가 정말 호텔과 맞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어서 다녀왔는데요. 각종 취업 박람회도 돌아다니고 호텔마다 있는 채용 공고 사이트를 정기적으로 검색하던 중에 좋은 기회를 알게 돼서 바로 지원을 했어요. 네. 특히 괌은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그렇죠. 관광지인데 이제 직원은 대부분 영어권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가 거의 통역사 역할을 하게 됐죠. 네. 그래서 제가 한국인 고객의 컴플레인을 도맡아 한 적도 있고 뭐 호텔 앞에서 사고가 난 렌트카 사고를 낸 고객 대신해서 미국 경찰과 대화를 했어야 됐던 적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해외 인턴이 아니었다면 배울 수 없었던 그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도 해외 여행을 가면 그렇게 한국인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든든하더라고요. 그렇죠. 순발력 같은 것도 많이 키웠을 것 같은데요. 근데 해외에서 이런 실습 경험이 매우 중요하긴 한데 모든 학생들이 다 그렇게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국내 경험하고 해외 경험에서의 뭐 차이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괌에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하는 경험이랑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다녀와 보니까 이제 여건이 된다면 꼭 한번 다녀와 봐야 할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일단 제 경우에는 실무 영어 회화가 정말 많이 늘었고 네. 해외에서는 어떤 식으로 호텔을 운영하는지 그런 안목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뭐 서비스 매뉴얼이나 인사제도까지 많은 것이 다르더라고요. 이 경험을 통해서 단순한 1차적인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어떤 나라에서도 일할 수 있는 그런 글로벌 경영자로서의 역량을 마련했다고 생각해요. 사실 호텔 관광 외식업은 그 어떤 분야보다도 해외 진출이 활발한 분야라는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국인 인재를 구하는 곳도 많고요. 특히 저희 과에는 기업과 연계해서 이제 학점 인정까지 받으면서 인턴십을 다녀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어요. 네. 게다가 조금만 노력해서 찾아보면 많은 기업에서 이제 항공료, 숙식비 같은 것까지 지원해주면서 영입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 경우에도 호텔 측에서 1년간의 숙식비, 그다음에 비자료, 항공료 등을 모두 지원해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네. 본인이 준비되어 있고 본인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면 기회가 많은 것이 호텔 관광 외식 산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와, 멋지네요.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을 유진 양처럼 잘 활용해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다른 대학의 호텔 관광 경영학과에도 이런 인턴십 프로그램이 갖춰져 있나요? 네, 보통 일반 사회에서도 그 인턴 프로그램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요. 또 경력직을 많이 뽑습니다. 왜냐하면 인턴십을 함으로 해서 거기서 어떤 그 적성이라든지 충분한 능력을 발견하고 뭐 채용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두 가지 정도입니다. 특정 국가의 그 어학연수를 한 3개월 하고 호텔 근무를 한 6개월 경험 쌓고 국내 호텔에 취업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외국계 체인 호텔에서 근무 경력을 쌓은 다음에 경력직으로 해외 호텔에 이직하는 그런 두 케이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졸업하면 네. 취업은 잘 되는지, 네. 모두 다 호텔에서 일할 수 있는지 이런 거 네. 궁금해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청년 실업이 큰 문제로 좀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많은 분들은 그 호텔 경영학과 하면 대부분 호텔리어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도 봤듯이 뭐 다양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장소로 봤을 때 호텔이나 여행사에서 근무할 수 있고요. 네. 또 한국관광공사, 또 자치단체 이런 데서 할 수 있고 진출 직업으로는 뭐 레스토랑 뭐 지배인이라든지 소믈리에, 또 호텔 관리자, 뭐 호텔 컨시어지 등 직업이 아주 그 실무 종사 위주로 해서 많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고 관광학 쪽으로 저희가 취업 현황을 봤더니요. 네.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한 51% 정도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고 전문 대학은 한 56% 정도의 취업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유진 양 이제 취업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으니까 현대산업, 호텔, 뭐 관광, 뭐 외식업, 항공사 등 이런 분야로 나가고 싶고요.
지금까지는 뭐 아르바이트 대외 활동, 공모전, 해외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일단 지금은 취업을 목전에 두었기 때문에 단순히 토익 점수나 이런 정량화된 스펙보다는 시사 경제 스터디를 통해서 사회를 보는 안목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매주 주말 시사 이슈 한 가지씩을 요약해서 서로 토론하는 그런 스터디인데요. 어떤 산업에서 일하든 이런 사회를 보는 안목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졸업한 학생들이 일하는 일터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호텔로 직접 찾아가 호텔리어들을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호텔리어를 찾아간 곳. 한창 고객들에게 무언가를 열심히 설명 중인 그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호텔리어의 덕목 첫 번째. 고객들의 취향을 저격하라. 음식이 굉장히 민감하세요. 특히 무슬림들 같은 경우는. 저분들이 하니까 할랄 푸드 같은 걸 요구를 하셨는데 저희가 제공되기 때문에 대신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정된 거에서 몇 명이나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걸 지불할 수 있는지 그 여부 같은 거 체크업을 해야 됩니다. 호텔의 꽃이라 불리는 호텔리어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프로페셔널한 서비스 정신과 친절한 미소, 그리고 센스 있는 농담까지 완비를 하면 고객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Don't worry about it. It's between us. I love the way he tries to tell you and have a little bit still make a little bit joke with you. It's like giving you comfort and trying to become like make you feel good. It's not like I'm coming here as a businessman. He's trying to make me feel at home. So I really like it. 저도 그렇게 화려한 면에 처음에 속아서 딱 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환상을 일단 깨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육체랑 또 정신까지도 같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고객의 어떤 컴플레인을 그 순간적인 판단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건 이제 내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고객들을 직접 상대하는 것 말고도 판촉팀 매니저가 해야 할 일은 많은데요. 업무 시간 틈틈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경쟁 호텔도 많아지고 또 주변에 저희가 이제 어떠한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사업에 들어가는 이제 보고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시장 현황 분석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회계적 지식이나 아니면 통계적 지식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여기서 현장에서 이제 쓸 수 있는 부서고요. 저도 이제 그 전에는 프론트에 있었는데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적인 면 이제 근데 이론에는 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사람을 상대하기 때문에 변수가 많거든요. 그중 이제 각각의 좀 특이점이 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오시죠? 호텔리어가 생각하는 호텔리어의 가장 중요한 덕목. 감사합니다. 이따 뵙겠습니다. 자신이 이 분야에서 좀 특화해서 성공하시려면 일단 언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외국어 실력이 기본적으로 좀 받쳐줘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기회가 달라지거든요. 영어를 하게 되면 영어를 쓸 수 있는 분들을 만날 수 있고 일본어를 하면 일본어까지 강사는 행사나 이런 것도 따올 수 있으니까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언어가 돼야 소통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인간관계니까 담당자나 행사를 진행하시는 분을 다시 이렇게 저희 재방문을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가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됩니다. 네, 호텔에서 객실 판촉을 담당하는 호텔리어들을 만나봤는데요. 유진이 형, 화면으로 선배님들 만나보니 어떤가요? 네, 너무 프로페셔널한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입니다. 네. 선생님, 화면에서는 이제 객실 판촉을 담당한 네. 호텔리어가 나왔는데 사실 호텔이라는 조직이 사회의 축소판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파트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호텔리어 그러면 호텔 지배인만 있는 걸로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외에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기물 담당 관리원이라든지 기물을 담당하시는 분이겠죠. 그렇게 하고 뭐 도어맨, 그죠?
문을 열어주고 이렇게 차량의 주차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벨보이라고 얘기를 하죠. 벨맨인데 그 고객의 객실을 안내하고 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분도 있고요. 네. 컨시어지라고 상당히 유명한 그런 저것도 있죠. 호텔 고객의 영접 및 보좌를 하고 투숙 고객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현관 사무원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선생님, 이 시대에 따라서 유망한 직업이 있고 또 사라지는 직업이 있고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호텔 경영학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겁니다. 대한민국 자체가 여행 강국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고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고 계셔요. 뭐 뉴요커도 있고 그런데 또 여행객 오시면 묵을 곳뿐만 아니라 이제 그 먹을거리나 그렇죠. 관광거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네. 호텔과 관광산업은 진짜 호황기를 누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이 학과와 관련된 자격증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취업에 유리한 자격증, 어떤 자격증을 따두면 좋을까요? 네, 많은 것이 호텔 경영사라든지 뭐 조리 기능사, 조주 기능사 등이 있는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호텔 경영사는 관광 사업소의 호텔에서 객실 예약 업무 또는 객실 판매 뭐 등등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또 한 가지 호텔 관리사가 있는데 이분들은 뭐랄까요, 뭐 한국 전통 호텔업이라든지 수상 호텔업 이런 쪽에서 근무하시는 분이고요. 근데 일본은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차피 취업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뭐 스펙으로 쌓지 말고 정말 그 단단한 그 실력을 쌓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진양.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격증 중에 혹시 딴 자격증 있나요? 저는 항공사에서 쓰는 항공 예약 프로그램 자격증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런 자격증도 있군요. 네. 나중에는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하나 추가로 네. 따고 싶은데요. 이제 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좋은 가이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거든요. 그래서 관광 통역 안내사 자격증을 따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좋은 안내자, 가이드, 통역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중국어를 추가로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 관광객과 요우커들의 힘이 너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뭐 스펙이 아닌 필수 능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선생님, 우리 호텔 관광이라는 것이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네. 또 그에 비해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호텔 경영학과를 선택하기에 앞서서 이제 학생들이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유진장 얘기하셨듯이 그 어학 능력이 되게 필요한 그런 학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학에 따라서 어느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학 능력을 기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그 외국 사람들 대하기 때문에 감정 노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감정을 잘 추스릴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기질을 발휘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네, 순발력이나 어떤 뭐 그렇게 창의력 네. 이런 것들이 필요한 네.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유진 양도 이 학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 예비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호텔 경영학과는 호텔과 관광산업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해서 호텔 어느 분야에서든 프로페셔널하게 일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니까 그런 서비스업만 종사해야 된다는 두려움은 조금 떨쳐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또 사람을 좋아하고 세계를 대상으로 일하고 싶은 그런 분들은 호텔 경영학과, 호텔 관광 경영학과에 지원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을 좋아하고 세계를 무대로 일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과이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호텔 관광 경영학과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전문적인 경영 지식과 함께 다양한 실무 기술까지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내 관광 레저 산업은 한류와 더불어 더욱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이 호텔 관광 경영에 대해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많이 제공되는 시간이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유진 양 그리고 이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